근데 이 햄버거도 지금 레시피가 계속해서 변하고 있거든요. 근데 레시피가 변하고 있는데 맛있게 변해야 되는데 맛없게 변하고 있는 거죠. 밑에 있는 이 상추가 이제 이 깔려 있는데 이 상추가 요새 상추 보면은 되게 질겅질겅 씹히거든요. 아삭아삭아삭한 게 아니라 질겅질겅 씹히는 재질로 해서 바뀌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재배하기 편한 걸로 예전에는 맛을 중심으로 했고 재배를 했다고 하면은 요새는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게 생산하기 편한 것들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요 밑에 양상치가 깔렸는데 양상치는 재배하기가 되게 까다롭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그 수입 이 품종에 이제 상추가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좀 이게 재배를 좀 먹는 쪽으로,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은 수경 재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경 재배를 하게 되면은 외관이나 이런 것도 되게 깔끔해요. 보기에 되게 좋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속담에도 보기 좋은 떡은 먹기도 좋다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하는데 사실 그 떡만 그런 거고요. 사실 이런 채소나 이런 것은 모양이나 이런 건 상관없이 땅에서 자라야지 이로써 자기의 향과 맛을 지니는데 요새 이제 그 기업화된 이 수경재배 시설에서 이렇게 재배하는 것들은 모양은 되게 좋지만은 향이 거진 없어요. 그리고 씹으면은 얘네들이 항상 요 밑에 보면은 돌 같은 거가 밑에 이게 해서 고정되어 있거든요. 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뿌리가 떠 있는 상태가 되는 거. 그 안에서 이 비료물이 이쪽으로 지나가거든요. 그 비료물을 흡수해 갖고 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 이게 땅에서 흡수하고 광합성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인공적인 빛에 인공적인 물에 의해서 재배되기 때문에 외관은 비쌀지언정 맛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맞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대부분의 채소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레시피는 똑같다 생각을 하는 거죠. 보통 이게 고기를 요리를 한다 그러면은 뭐 잡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홈쇼핑이나 아니면은 TV에 먹방 이렇게 보면은 이름난 셰프라든지 아니면은 그 요리 연구가들 나와갖고 별별 얘기를 하면서 고기를 잡내를 잡는다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고기의 잡내가 나는 경우는 이제는 없어요. 그 홈쇼핑에서 보면은 만약에 이제 뭐 유명한 요리사가 나가고 자기 레시피를 따르면서 고기에 잡내를 잡기 위해서 뭘 쓰고 뭐 썼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잡내가 나는 고기를 썼다는 거는 안 좋은 고기를 썼다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실제로는. 이게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도축을 하고 냉장을 해서 냉장으로 유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예전에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도축을 어떻게 했냐 도축하고 나서 그냥 상온에다 방치를 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어떻게 되냐면은 도축을 하고 나서 바로 냉장고에 들어가서 급냉을 시켜요. 급냉이 어는 게 아니라 한 영하 1도씨 정도 해갖고 애가 그러니까는 이 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서 잡내가 낼 수가 없고 게다가 미생물이 자라야지만 얘들이 살아가면서 냄새가 나는 건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죠. 이 사진은 베트남의 사진이에요. 이게 한 2년 전에 갔다 온 사진인데 고기를 팔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상온의 베트남의 지역은 고온 다습한 지역이기 때문에 미생물이 잘 자라기 좋은 조건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하루 종일 방치해서 판다 그러면은 이 고기는 냄새가 나요. 게다가 제가 그때 출장 갔을 때 이 베트남의 도축장까지 들어가 봤는데 우리나라 도축 시설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우리나라 도축 시설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70년대 도축 시설이라고 보면 돼요. 돼지가 들어가면 목을 따고 바로 눕히고 그냥 목에다가 물을 넣어갖고 피를 빼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도, 도축을 해갖고 거꾸로 걸어갖고 자동으로 이게 다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바로 냉장에 들어가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냉장 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럼 이런 고기들 같은 경우는 냄새가 납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돼지고기, 소고기 같은 건 냄새가 나지가 않거든요. 왜냐면은 냄새가 날 여지를 전혀 안 주기 때문에. 도축을 하고 나서부터 냉장고에 들어가서 냉장고 시설에서 작업을 해서 냉장고 차로
냉장고에 보관하다 냉장고 시설해 갖고 우리한테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보름이 됐다 한 달이 지나도 냄새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레시피를 제가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돼지고기 수육을 한다 그러면은 별별별 거를 많이 넣습니다. 그죠? 뭐 된장도 넣고 소주도 넣고 뭐 심지어 커피도 넣고 뭐 월계숙도 넣고 뭐 되게 많이 넣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재료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바뀌었냐? 냄새가 안 나도록 그 고기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이거는 이제 돼지고기 앞다리살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집에서 돼지고기 수육을 할 때 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바로 뭐 마늘도 저는 거의 안 넣어요. 넣으면 한두 쪽? 이게 뭐냐면은 우엉입니다. 우엉. 그 말린 우엉이 아니라 요새는 이제 생 우엉이 있죠. 우엉을 고기 삶을 때 넣으면은 되게 좋습니다. 이 우엉에서 돼지고기 기름을 분해하는 성분도 있어 갖고요. 우엉을 넣고 고기를 삶으면은 기름기가 되게 적어집니다. 게다가 그 마늘하고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아예 그냥 그 뭐랄까요? 국물이 되게 깔끔해진다고 해야 되나요? 제가 이 방법을 왜 찾아놨냐면은 우리나라 그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돼지고기 품종 중에서 버크셔라는 품종이 있어요. 이게 영국에서 들어왔지만은 미국에서 들어왔지만 이제는 한국의 고유 품종이 됐거든요. 그 돼지고기를 먹다가 보니까는 얘가 조금만 먹어도 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린 맛을 어떻게 잡을까 하다가 찾아낸 게 바로 이 우엉이라는 재료거든요. 근데 이거는 백숙할 때도 되시고, 그러니까 고기 삶을 때 우엉은 무조건 넣어야 된다. 뭐 소고기 수육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는 기름이 막 튀던 거를 우엉이 들어간 순간에 기름을 싹 죽여줘요. 그래서 되게 깔끔해집니다. 만약에 여기에 된장이나 이런 거 넣으셔도 돼요. 근데 그게 잡내를 잡기 위한 게 아니라 맛을 더하기 위한 재료로. 그러니까 예전에 향신료는 이 냉장고가 없던 시절의 향신료는 고기 잡내를 잡기 위해서 되게 많이 때려 넣거든요. 그래서 동남아나 따뜻한 지역에 가면은 이 향신료를 많이 쓰는 이유는 고기에서 냄새가 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요새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돼지고기 삶으실 때 이 우엉을 넣으시면 되게 좋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어떤 돼지고기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되게 이 우엉이 되게 좋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밥을 하는데요. 쌀을 불려야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통일교 시대 유산입니다. 이 통일교라는 게, 그러니까는 이 양을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뭐 비료도 많이 넣지만은 얘가 기본적으로 태국의 그 인디카 종이 이 모태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아밀로스 함량이 되게 높아요. 아밀로스 함량이 높으니까 인디카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밥을 짓지만 얘는 밥을 어떻게 보면 삶는 형태거든요. 물을 많이 넣어갖고 푹 삶는 형태인데 그런 것들의 형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불려 써야 돼요. 그러니까 아밀로스 함량이 한 25%, 30%가 가까이 되니까는 이걸 오랫동안 한 30분, 40분 이 쌀을 넣고도 그 물에 넣고도 불려야지만 밥이 됐었거든요. 안 그러면은 서걱서걱 씹히니까는. 근데 그 유산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근데 요즘 쌀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왜? 요새는 아밀로스 함량이 17에서 19%이기 때문에 오래 불리면 불릴수록 애가 밥에 힘이 사라져요. 그래서 레시피는 변화된다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쌀 같은 경우 요새 쌀 도정도 잘하고 그다음에 뭐 완전비 비율이 높기 때문에 대략 한 저기 10분 정도? 10분 정도만 살짝 불렸다가 하시면은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30분 뭐 불리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레시피는 변화된다는 게 이런 사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료는 항상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레시피는 항상 그대로거든요. 왜냐면은 누군가가 믿고 그러니까 레퍼런스로 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기 때문에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밥을 하게 되면 좋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요건 팁인데요. 그 현미밥이 되게 좋다고도 하는데 되게 귀찮거든요. 그래서 뭐 발화현미를 사용하거나 그러는데 발화현미는 그냥 가격만 너무 비쌀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이 밀폐 용기에 현미를 넣고 이거는 이 안진뱅이 밀쌀이거든요.
이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물을 넣고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밥할 때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되게 좋아요. 이게 미리 그냥 그 밥하기 전에 불릴 필요도 없고 이 상태로 해갖고 밥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살을 또 그러니까 이 현미가 됐던 통밀살이 됐던 버놓고 나서 또 이거 다음날 이렇게 또 하고 되면은 굳이 이거를 현미를 할 때마다 불리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거는 뒤에다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되게 뭐랄까요? 되게 편하게 현미나 통밀살을 좀 드실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게 뭔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되게 뭐랄까 이게 말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신선한 거는 맛있다 이런 얘기를 좀 자주 하거든요. 그죠? 신선할수록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 신선한 게 맛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채소 같은 경우에는 신선할수록 맛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수확을 해갖고 시간이 지날수록 얘는 맛이 점점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호흡을 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그 텃밭 채소가 맛있다고 하잖아요. 텃밭 채소가 맛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로 따서 바로 먹기 때문에. 채소가 강합성을 하고 뿌리로 해갖고 영양분을 흡수해갖고 이 키우면서 이 채소 안에다 뭘 갖고 있냐면 과당이나 포도당을 갖고 있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추워지면은 다시 이게 전분지로 바꾸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채소에 있는 당분이 호흡을 할 때 에너지원을 쓰거든요. 오늘 딴 거랑 내일 지나서 먹는 거랑 이 단맛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딱 그거예요. 그 몸에 지니고 있는 과당이나 포도당으로 호흡을 했기 때문에 그 단맛이 이만큼에서 이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되게 맛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채소는 신선할수록 좋은 게 맞습니다. 근데 채소 중에서 뭐 뿌리 채소들 같은 경우에는 아닐 수도 있고요. 과일 같은 경우에는 신선한 게 맛있을 수도 있어요. 뭐 포도나 이런 것들은 포도, 딸기 이런 것들은 맛있을 수가 있는데 아닌 것들도 있거든요. 뭐 메론 같은 경우에는 후숙을 해야지만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맛이 드는 것도 있고 사실 메론 같은 경우에도 후숙과일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유통하기 편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 건데 키위도 마찬가지고요. 얘네들은 나무에서 바로 땄을 때가 가장 맛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유통하는 유통업자들이 자기네들이 그거를 익었을 때 따면은 유통기한이 짧아지니까는 후숙과일이라고 사람들을 속인 거예요. 메론이나 키위나 익어야 맛있는 거지 익지 않은 거를 나중에 익히는 거는 그만큼 덜 맛없게 먹는 거죠. 그 다음에 고기는 특히 이제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신선할수록 맛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신선함은 뭐냐면은 뭐 갓잡은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은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도축을 하고 나서 하루 정도 그 도축장에서 계류를 해야 되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 항생제 검사라든지 아니면 미생물 검사라든지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출하가 되거든요. 근데 그 하루 사이에 어떤 게 되냐면 사후 경직이 일어나요. 우리가 지금 마블링이라는 것도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은 지금 뭐 그 소고기 브랜드, 그러니까 고기 브랜드 중에서 뭐 이게 초신선육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고기가 가장 딱딱할 때 먹겠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사후 경직이 일어나기 때문에 고기가 되게 단단해져요. 근데 이게 소고기 같은 경우는 한 2주 정도 있어야지 풀리고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 그 다음에 닭고기 같은 경우는 2, 3일 정도 있어야지 사후 경직이 풀려요. 근데 우리는 소고기 같은 경우 2, 3일 내에 뭐 등심이 됐던 안심이 됐던 구워 먹는 것들 있잖아요. 가장 맛없을 때 가장 비싸게 주고 먹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음식이, 그러니까는 식품이라는 게 신선해서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는 이제 아셔야 됩니다. 이게 메론인데요. 메론도 보면은 이게 후숙을 해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이런 이 머스크 메론 같은 경우는 후숙을 해야지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얘도 말랑말랑할 때 따면 가장 좋죠. 근데 그렇지 못하는 게 이렇게 진열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유, 죄송합니다. 진열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여기 뭐 이게
이 금양메론이나 백설메론 같은 경우 이게 그물이 없는 것들은 그냥 바로 드셔도 돼요. 이것도 메론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꼭 신선한 것이 좋지 않고 메론이나 수박 같은 경우에는 이게 후숙해서 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꼭지 부분이 말라서 비틀어질 정도가 됐을 때가 가장 좋습니다. 꼭지가 싱싱하다고 하면은 얘네들은 맛이 없는 거거든요. 꼭지만 싱싱할 뿐이고. 왜냐면은 이 꼭지를 통해서 수분이 어느 정도 날아가야지만 안에서 당도가 되게 높아져요. 그러면서 안에 있는 이 과육도 살짝 말랑말랑해지고요. 만약에 이게 싱싱한 걸 산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껍질만 되게 두꺼운 거를 사시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메론이나 수박 사서 가갖고는 꼭지를 봅니다. 꼭지가 적당히 마른 걸 삽니다. 그래야지만 이 같은 가격이라도 맛있는 거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과일이나 채소를 보면은 보기 좋은 떡이 뭐 맛도 좋다. 그 이왕이면 다홍치마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먹는 거하고는 되게 안 어울리는 말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들 쓰는 거죠. 예쁘면 좋다? 아니면은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하는데 그거는 이제 치마나 떡에 관련되고요. 이게 식재료 관련돼서는 보기 좋은 이 떡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농약과 많은 비료를 주거든요. 그러다면은 겉에 깔은 되게 좋아져요. 사과 같은 경우에도 이게 되게 좋아지는데 실질적으로 농약을 안 치거나 아니면은 시간에 따라 크게 큰 것들 같은 경우에는 크기는 되게 작아요. 근데 대신 뭐가 좋아지냐면은 원래 식품이 가져야 할 향이나 맛은 되게 좋아지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못 먹고 못 살 때는 큰 게 장땡이었는데요. 이제는 그거보다도 사과면 사과가 가져야 될 고유의 향이나 맛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이거는 머스크 메론입니다. 머스크 메론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머스크 메론을 사게 되면은 되게 알이 되게 커요. 보통 한 이만하죠. 근데 지베를리는 이 호르몬 처리를 하지 않으면은 알이 되게 작아요. 이게 크기가 여기 사진에서 잘 안 보이는데 얼마나 정도냐면은 일반적인 머르포르 정도 크기 아니 캠벨 정도 크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머스크 메론의 한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근데 얘는 향이 되게 좋아요. 왜? 호르몬제를 안 썼기 때문에. 그리고 이 씨 없는 포도와 씨 있는 포도의 차이가 뭐냐면은 씨 없는 포도는 호르몬제를 쓴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호르몬이니까는 그 지베렐린하고 다른 어떤 칵테일 저기 뭐 호르몬을 같이 쓰게 되면은 벌 수정 없이 얘네들은 수정이 돼요. 그러니까 수정된 것처럼 얘들을 속이는 거죠. 그러게 되면은 이 포도 안에 씨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거봉이나 큰 것들 보면 씨 없는 이유가 딱 그거예요. 이 지베렐린이나 호르몬 칵테일을 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은 당도는 되게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포도가 가져야 될 향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2학년 다홍치마 예쁘고 큰 걸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 그런 것들을 먹고 그런 것들이 되게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게다가 그 머스크 메론 같은 경우 아니 그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에는 이게 8월 달, 9월 달에도 얘네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시장에. 근데 그때 사시면 안 돼요. 청포도라고 해서 이게 풀을 청차를 쓰는데 얘네들이 어느 정도 여기 이 노르스름한 형태가 나타나야지만 비로소 익은 거예요. 이런 이 초록색이 가득한 샤인머스켓은 덜 익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는 8월 달, 9월 달에 나오는 샤인머스켓은 안 익은 것들을 그냥 어느 정도 단맛이 나고 비싸니까는 농민들이 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그걸 뭣도 모르고 사고 있는 거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샤인머스켓이 맛있으려고 하는 제철이 언제냐면은 10월 말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 요새 이제 샤인머스켓 사잖아요. 사람들이 안 찾으니까 되게 가격이 싸져요. 근데 맛은 최고로 요새가 가장 좋습니다. 이거는 유기농 감귤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왕이면 다홍치마라 얘는 진짜로 누가 알면은 그러니까 못 파는 걸 판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그 농약을 안 치고 자연스럽게 키운 것들은 다 이런 모양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하고는 많이 다르시죠, 모양이. 근데 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까서 드시면은 되게 맛있습니다. 게다가 보통 노지감귤이 9월 달부터 나오는데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러니까 12월 달부터 수확하는 것들은 대부분 그 유기농으로 킨 것들은 이런 모양새거든요. 이게 농민이 게을러서도 아니고 자연 그대로 원래의 모양새가 이런 모양새가 정상입니다. 근데 이왕이면 다홍치마 같은 것들이 워낙 이제 그게 기준이 돼버리니까는 그 기준에서 멀어지는 순간에 걔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가짜가 되는 거죠. 근데 진짜는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이렇게 까서 드시잖아요. 그러면은 감귤에서 이런 향이 있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맛있습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단맛하고 신맛이 조화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는 9월 달이나 단맛만 극도로 올리는 이 감귤류 같은 경우에는 신맛이 되게 부족하거든요. 신맛이 부족하면 단맛이 외로워요. 근데 얘네는 신맛이 단단하게 받쳐주니까 단맛이 되게 빛이 나요. 그래서 보통 감귤 같은 경우 한 두세 개 먹으면은 그냥 잘 안 먹게 되는데 다 질려버리는데 이렇게 신맛이 단단한 것들은 뭐 6개고 7개고 앉은 채서 까먹게 됩니다. 왜? 계속해서 땡기게 되니까요. 그래서 요리할 때도 신맛을 되게 잘 쓰시면은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떡볶이 같은 경우에 매웠고 달고 뭐 이런 거 짜고 있는 것들 막 제멋대로 있을 때 거기에 식초를 조금만 넣으시잖아요. 그럼 애들이 맛이 어깨동무를 하고 있어요. 되게 맛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랄까요? 이왕이면 다홍치마? 그건 치마만 해당된다는 말씀드렸고, 예전에 이제 품종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이 품종을 알게 되면은 맛이 진짜 다양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맛보다 훨씬 더 다양한 맛을 좀 즐길 수가 있거든요. 이 감자 얘기인데요. 이거는 뭐 이게 수미칩 감자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먹고 있는 감자의 대부분이 수미 감자거든요. 한 70% 우리나라 감자 생산량의 70%에서 80%가 수미를 싣고 있는데 여기서 감자칩 이 연예인이 얘기하는 게 아무 감자나 먹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무 감자라는 게 뭐 두백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감자를 얘기하는 건데 뭐 아무 감자가 아니라 우리가 수미 감자를 먹고 있는데 수미 감자칩으로 만들고 나서 이제 뭐라고 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수미 감자는 어떤 감자냐면요. 그냥 그 냉온 점용 뭐 냉방기 같은 거 아니면 짬짜면 같은 스타일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건데요. 이 감자에는 뭐 식용이 있고 침류이 있고 프렌치 프라이가 있는데 이 차이가 뭐냐면은 이 프렌치 프라이 같은 경우에는 어 가공용으로 되게 좋아요. 어떤 가공용이냐면은 프렌치 프라이나 침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름에 튀기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환원당하니까는 그 감자 안에 단맛이 되게 많으면은 감자가 누렇게 익어요. 그러니까 누렇게 튀겨지는 거죠. 근데 그런 맛이 없다. 그러니까는 당이나 아니면 아미노산이 적으면은 얘네들이 하얗게 튀겨져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가 감자볶음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맛이 별로 없어요. 그냥 서걱서걱한 맛만 있는 거죠. 침용이나 프렌치 프라이 갖고 만약에 이제 조리를 한다. 근데 이런 것들 이렇게 튀긴다 그러면은 대신 얘네들은 이제 갈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감자의 품종을 알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는 남작이라는 품종이고요. 얘는 수미 품종이에요.
둘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수용성 팩팅이 되게 적기 때문에 분이 난다고 하죠.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여름철에 감자를 삶으면 하얗게 불이 나서 이게 보슬보슬하게 씹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품종이 되는 거고, 수미 같은 경우는 이게 같은 조건에서 같이 삶았을 때 이렇게 그대로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카레라든지 닭도리탕, 뭐 감자탕 같이 국물하고 그 저기 이 감자와 같이 비벼서 먹을 때는 이런 품종이 좋은 거고, 그런 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런 품종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나는 그래도 감자 형태가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런 걸 요리했을 때 그러면 이런 품종으로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밥에 비벼 먹는 거는 보슬보슬하고 하는 거 되게 좋아한다 그러면은 이런 이 분질용 감자 갖고 요리를 하면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전분 함량에 따라서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수용감 펙틴이 그 분질 감자하고 점질 감자로 구분하는 가장 큰 저기랍니다. 이 펙틴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세포벽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그 이 얘네들이 수용성, 그러니까 그러니까 감자를 삶았을 때 빠져나오니까는 그 이 세포 안에 있던 당이나 이런 것들이 하얗게 바꿔도 용출되거든요. 그래서 이 분질 감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용성 페틴 함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분질화가 되게 잘 되는 거죠. 그래서 감자 품종도 품종에 따라서 요리를 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 이런 대서 감자 같은 경우에 이걸로 만약에 감자 조리를 한다 그러면은 되게 단단한 형태가 되는 거고, 하령이나 수미 갖고 감자 조림을 한다 그러면은 약간 부슬부슬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품종을 알면 알수록 맛은 다양해지고 요리 방법도 어떻게 보면 버라이어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장은 다 하셨겠죠? 이제는 김장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이제 남도, 그러니까 12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전라남도 뭐 저쪽 강진이나 이 보성, 뭐 해남 이쪽은 이제 김장을 한참 준비할 건데, 보통 우리가 어디 배추가 가장 맛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거나 저도 질문을 많이 받는데, 여기에는 한 가지가 더 들어와요. 언제? 왜냐면은 시기에 따라 배추 맛은 다 달라지거든요. 지금은 저쪽 해남 배추라든지 남쪽의 배추가 되게 맛있어요. 근데 직전인 11월 달은 어디 배추가 가장 맛있냐면은 충청도 배추가 가장 맛있어요. 전북 배추도 맛있고. 10월 달은 어디의 배추가 맛있냐면은 강원도 중간 지역들, 뭐 제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영월, 정선 이쪽 배추가 괜찮아요. 그럼 9월달, 8월달 어디 배추가 맛있냐면은 태백 고량지 배추가 맛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배추라는 거를 보통 얘기했을 때 가장 맛있는 지역을 보통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언제라는 개념 항상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8월달, 9월달에 배추가 강원도에서 나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거기밖에 재배가 안 돼요. 왜? 배추는 20도씨 이하에서만 자라는 품종이거든요. 근데 한여름에 우리가 낮에 30도, 40도가 올라간다 그러면 배추가 자라지 못하고 흐물흐물해서 녹아버려요.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약간의 품종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배추가 아니라 얘는 구옥배추라고 해갖고 어, 토종 배추 중에 일종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배추 중에는 결구 배추가 있고 비결구 배추가 있는데, 얘는 구억 배추라 해갖고 결구가 되지 않아요. 대신 뭐랄까요, 이 씹는 맛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뭐 김장 때 보통 보는 결구 배추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의 산동 지방에서 넘어왔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쪽부터 시작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걔는 아삭아삭하면서 수분감도 되게 좋고 그다음에 단맛도 있고 뭐 그런 특징이 있어요. 게다가 이 결구 배추하고 비결구 배추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요새 이제 서리가 내리면은 얘는 먹을 게 별로 없어져요. 근데 결구 배추 같은 경우에는 겉만
이 우거지만 떼내면은 안에 속은 괜찮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러니까 농민 입장에서 되게 좋은 거죠.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는 대신 잘만 키운다고 하면은 이 배추 맛이 되게 좋아요. 그래갖고 제가 금년에 한번 테스트한 게 있는데, 토종고추하고 요게 지금 아산에 있는 뭐야, 그 생산자분이신데, 그 그분한테 가갖고 이 결구배추 뭐야, 부엌배추를 얻어갖고 토종배추하고 토종고추를 해갖고 배추를 김치를 한번 담가봤어요. 그러고 나서 근래 한번 꺼내봤는데 아직까지 쌩쌩하고 맛있고, 그 다음에 얘네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 결구배추 갖고 김치찌개 끓이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오래 끓이면은 얘가 흐물흐물해지거든요. 근데 이 구억배추를 해갖고 끓여보니까는 오래 끓여도 얘가 생생하게 남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왜 사극 보시면은 왜 이 장터에서 왜 국밥 먹잖아요. 그럼 그때 국밥 느낌이라고 하면은 이런 배추로 국밥을 끓인다고 하면은 이제 그런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품종에 따라서 되게 달라진다는 게 이 배추조차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약간의 이제 교잡이 됐지만은 얘는 품종 이름이 뭐냐면은 개성배추예요. 좀 멸무처럼 생겼지만은 실질적으로 얘는 이제 약간의 이게 뭐랄까요, 청경채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쭉 길게 올라오는, 얘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가다하고 좀 교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개성배추라 갖고 이 청경채처럼 긴 형태가 되거든요. 이런 형태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여름 배추로 써도 되게 괜찮거든요. 그러니까는 결구 배추만 하다 보니까는 산속으로 올라가는 거고, 우리가 여름 되면은 열무가 나오잖아요. 열무라는 게 60일만 키워도 바로바로 나오기 때문에 키워서 여름에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 굳이 우리가 그러니까 결구 배추로 해갖고 거기에 결구 배추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농약하고 비료를 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은 환경이 맞지 않는데, 환경 억지로 맞지 않은 환경에서 키우다 보니까는 병도 많이 오고, 얘네들이 흐물흐물해지니까 비료도 많이 줘갖고 빨리 키워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걸로 해갖고 이 김치나 아니면은 열무 대용으로 한다고 하면은 되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는 여름에 우리는 배추를 먹지 못했거든요. 왜냐면은 안 키웠으니까는. 대신 이런 것들 아니면 열무라든지 해서 대용을 했던 거죠. 아니면 오이도 있고 하니까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고집스럽게 가다 보니까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지도인데요. 여름에 따라서 올라가고 겨울에 따라서 작물은 내려옵니다. 제가 아까 오일장 책이 있는데요. 오일장도 요거 따라서 그대로 올라갑니다. 여름 되면은 이 태백산맥에서 취재를 다니고요. 겨울 되면 밑으로 내려오고, 다음 주에도 지금 제가 보성 오일장을 가는데요. 지금은 채소라든지 나는 게 요 지역밖에 없어요. 근데 여름에는 이 지역밖에 안 나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름 되면 올라갔다가 겨울 되면 다시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러면서 이제 계절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작기가 바뀔 때마다 농산물의 가격이 좀 널뛰기를 해요. 왜냐면은 여름 작기가 끝나면은 여기는 모든 것들이 이제 정리하는 수준이니까 여기서는 안 나와요. 양이 줄고, 그리고 끝물이기 때문에 안 좋아요. 근데 이쪽 지역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가격이 안정되는데, 여기 만약에 농사가 망쳤다 그러면은 갑자기 배추값이 금값이 되는 거예요. 요번에 이제 김장 초기에 배추가 녹았다 뭐 이런 것들이 일부 지역에서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그런 거거든요. 이쪽에서 나오던 배추들이 끝나가고 이쪽에서 나와야 되는 배추들이 약간 안 나오는 그 타이밍에서 배추값이 금값이 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쪽 지역에서 나오기 시작하니까 지금 배추 가격이 비싸니 싸니 이런 얘기가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작기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여름에서 가을로 바뀔 때, 가을에서 겨울로 바뀔 때, 겨울에서 봄으로 바뀔 때, 봄에서 여름으로 바뀔 때, 그 잠깐 사이에 가격은 등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뭐 그거를 굳이 사서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것만 한 일주일에서 열흘만 피한다고 하면은 다시 가격은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그때보다는 가격 그 품질도 훨씬 더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잡기를 하는데요. 잡기를 알게 되면은 가격이라든지 품종이라든지 이거를 좀 어떻게 보면 좀 편하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잡기를 말씀드렸다고 하면은 이제 제철을 알면은 이제 이 품종을 알고 제철을 알면은 맛은 진짜로 풍부해집니다. 보통 이게 쭈꾸미잖아요. 이 쭈꾸미의 제철을 보통 봄으로 알고 있죠.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 되면은 이 쭈꾸미 대가리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몸통이거든요. 얘네 뭐 쭈꾸미, 문어, 낙지, 오징어 얘네들 두 종류라고 합니다. 왜 두 종류라 하면은 얘는 여기가 몸입니다. 그러니까 몸통이고 여기 요 부분이 있잖아요. 눈 있는 부분. 요 부분이 대가리고 여기가 다리입니다. 그래서 대가리에 다리가 붙었다 해갖고 두 종류라 부르는 거거든요. 이 몸통에 있는 알을 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대부분 이 봄철에 쭈꾸미를 찾는데요. 사실은 아닙니다. 이 쭈꾸미의 제철은 지금입니다. 지금이 가장 맛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쭈꾸미는 1년을 살거든요. 1년을 살면서 가장 쌩쌩하고 가장 뭐랄까요, 에너지가 차고 넘칠 때가 지금이거든요. 봄에 태어나서 한 6개월 정도 자라면 이 정도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이 가장 맛있고, 얘를 이렇게 살짝 데쳐서 먹잖아요. 그러면 봄에 먹었던 질겅질겅 씹히는 맛하고 다른 단맛이라든지 아니면 깔끔한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쭈꾸미가 제철이라고 누가 먼저 얘기를 했냐면은 이게 그 동아일보인데요. 동아일보의 그 94년도인가 92년도에 기사에 보면은 여기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예로부터 봄 쭈꾸미라고 했다. 이 내용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기사로. 그러니까 1990년대 이전에는 이런 기사가 아예 없어요. 봄 쭈꾸미, 가을 낙지 이런 얘기가 아예 없습니다. 이 기자분이 이 얘기를 처음으로 쓴으로 해갖고 나오기 시작해갖고 2000년대까지도 아무 얘기 없었어요.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없어요. 기사가. 그러니까 1990년대 초반에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2000년대까지 아무 얘기 없다가 2000년대 중반부터 갑자기 봄쭈꾸미가 우후죽순 이쪽 저쪽 다 나가고 봄 되면 꼭 쭈꾸미를 우리가 먹어왔던 것처럼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아니고 이때가 처음입니다. 특히 이제 생선 같은 경우에 포랑기가 가장 맛이 없어요. 뒤에 이제 민어에서도 얘기하겠지만은 민어도 여름에 먹던 생선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언론이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거기에 동조를 하고 거기에 계속해서 재수는 아까 그 레시피는 변해야 된다고 했지만은 변하지 않는 레시피처럼 계속 컨트롤 C 컨트롤 V가 되고 우리는 그게 이제 그래 왔던 것처럼 먹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봄에 태어나서 여름에 성장하고 겨울에 성어가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이 되면 쭈꾸미는 죽습니다. 쭈꾸미는 알을 낳고 바로 죽습니다. 근데 알을 낳을 때는 얘네들이 먹이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뭐랄까요, 이 소라 껍데기로 쭈꾸미를 잡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얘네들이 먹이 활동이 아니라 그 안에서 신방을 차리기 위해서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깊은 바다에서 낮은 바다로 나오는 이는 산란하기 위함이고 그 사이에 얘네들이 먹이 활동을 전혀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채소처럼 몸에 있는 에너지를 계속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몸에 저장하고 있던 과당이라든지 포도당 그다음 지방질을 다 써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산란하고 죽는데 그게 어떤 맛이 있겠어요? 아무 맛도 없는 거죠. 근데 이 별미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별미가 돼버린 거죠. 어. 그래서 이 쭈꾸미의 제철은 지금이고, 그러면 지금도 제가 시장 다녀보니까는 키로에 15,000원에서 20,000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봄철 같은 경우는 비쌀 때는 한 25,000원, 뭐 30,0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가격은 한 5천 정도 싸는데 맛은 한 두세 배 정도 높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철이라는 게 언론에서 얘기하는 제철이 꼭 맞지는 않거든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 검증 없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까 그
신문에서 얘기했잖아요. 신문을 검색하다 보면 말도,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까지 이런 기사가 있어요. 어떤 기사가 있냐면은 이 쭈꾸미가 문어의 새끼라는 기사가 주요 얼간 그 언론지에 기사로 나와 있어요. 왜냐면은 누가 잘못 썼기 때문에. 그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기사가 있는 거죠. 쭈꾸미하고 문어하고 약자하고는 그 문어과의 생산은 맞지만은 같은 종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문어 새끼라고 표현을 했던 기자가 여전히 아직까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검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이 품종에는 이제 닭이 있는데요. 닭도 이제 토종닭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주 재래닭입니다. 그 재래닭이 있냐 없냐라는 얘기 있는데 사실 닭이라는 거는 워낙 교접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 나고야 코치니까는 나고야 그러니까 일본의 최고로 치는 토종닭도 만들어진 토종닭이거든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나고야에 있는 재래닭에다가 중국의 닭을 교배해서 만들어져서 지금의 그 나고야 코치이 된 거거든요. 교배를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에 나고야에는 토종닭하고 지금의 나고야 토종닭은 전혀 다른 종이 되는 거죠. 근데 토종닭이 왜 사라졌냐면은 생산력이 되게 안 좋아요. 어떤 생산이 안 되냐면은 이만한 크기가 되려고 하면 6개월이나 7개월 이상 돼야지만 성장이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치킨을 먹고 있는 닭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왜, 한 달이나 한 달 보름이면은 토종닭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토종닭이라는 게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우처럼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토종닭이라 하면은 예전에 뭐 조선시대부터 고려시대부터 있던 닭이라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뭐 미나 속에 있는 닭이냐 아니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은 그 시점에선 닭이 그 시점에서 키우던 닭이지 그게 꼭 그 이전부터 키웠던 닭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착족이란 뭐냐면은 외래족이지만은 우리나라에 들어가고 우리나라 닭이 된 거예요. 그런 것들 되게 많아요. 뭐 레고니나 로드 아일랜드, 뭐 코니시, 뭐 플리머스 록 이런 것들이 한국 고유종이 돼갖고 이제는 이게 그 세계 그 UN 그 식량기구에 한국종으로 됐어요. 그래갖고 이런 종들이 한 30종이 있어요. 한국 고유종으로. 그래서 이런 재래닭에다가 토착동을 그 교배를 해갖고 토종닭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뭐 그러니까 하림이나 아니면 농협에서 나오는 토종닭들이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 그 재래닭에다가 토착동을 교배해갖고 만든 토종닭이 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토종닭은 잘 안 자라요. 여기 있나? 이 토종닭은 잘 안 자라기 때문에 육계하고 교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한 달,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 한엽산물이나 우리맛닭 같은 경우에는 2달이면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닭 크기로 돼요. 근데 여기는 이런 이 재래닭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한 6개월 이상 키워야지만 그래도 도계를 했을 때 1kg가 될게 말까 해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상 키우면은 얘네들도 무슨 돼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크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백세미가 뭐냐면요. 6개의 암탉하고 이 산란계의 수탉하고 교배를 해서 만들어진 닭인데 얘네들은 좀 약간의 브로일러보다 쫄깃한 맛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네가 병이 되게 약해요. 그래갖고 얘네들은 뿅아리가 되게 싸기 때문에 이 닭이 되게 싸요. 그래갖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삼계탕집이나 아니면은 보통 2마리 주는 치킨집 있죠. 얘네들이 보통 얘네들을 써요. 아니면은 해외로 나가는 이 삼계탕 이 팩이 있죠. 거기에 보통 이런 백세미를 많이 써요. 근데 얘는 불법인데 이게 뭐랄까요? 허용된 불법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냥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만약에 이제 이 유행병이 된다 그러면 제일 먼저 걸려서 이 저기가 되는 애들이 얘네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맛은 되게 좋아져요. 근데 가격은 비싸죠. 최근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었죠. 우리나라 치킨은 맛없다.
왜냐면은 3kg 정도 키워야지만 맛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논란이 있는데, 사실 브로일러를 3kg까지 키우나 1.5kg 키우나 일단은 브로일러 종이 맛이 있는 종이 아니에요. 왜냐면 얘네들은 빨리 크도록 계속해서 육종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애들이 그러니까는 이 뻥튀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빨리빨리 크도록 이게 됐기 때문에 이 쫄깃쫄깃한 맛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3kg짜리 닭을 못 먹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치킨 브랜드에다 대부분이 순살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이나 태국 뭐 미국 거를 써요. 얘네들은 그분이 얘기한 것처럼 3kg 정도 키워서 낸 것들이에요. 그럼 그 닭이 맛있냐? 맛이 없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치킨이 맛없는 게 아니라 치킨에 쓰는 닭이 맛없는 거였죠. 치킨은 되게 훌륭한 음식이에요. 왜? 맛없는 거를 맛있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이 초정닭은 보통 우리가 먹을 때 어떻게 보면은 쌀만 먹잖아요. 닭도리탕이 되나 아니면은 이 백숙으로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되게 좀 뭐랄까요, 잘못된 생각? 아니면 아까처럼 레시피가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 레시피가 되는 거죠. 이거는 제가 몇 년 전에 일본에 출장 갔을 때 했는데요. 우리나라 치면은 봉화의 산골 정도 되는 위치에 있는 그 온천 마을이에요. 근데 여기 식당이 하나 있는데 예약을 해야지만 갈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닭을 이렇게 요리를 해줘요. 여기에 소금만 탈탈탈 쳐갖고 그냥 숯불에 구워주는 형태인데, 이렇게 숯불에 구워줘요. 이게 어떤 맛이 있냐면은 원초적인 맛? 그러니까는 닭도리탕이나 백숙이나 아니면 치킨 같은 경우에는 양념을 벗겨내는 순간에 닭의 맛은 없어요. 이게 어떤 맛이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치킨을 벗겨내고 만약에 이제 닭만 먹어봤을 때 아무 맛도 없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소금만 쳐서 먹었는데도 씹으면 씹을수록 그 맛이 나와요. 왜냐면은 재료가 갖고 있는 맛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밥하고 이 구운 닭만 해서 먹었는데도 엄청나게 맛있는 거예요. 그때 같이 간 셰프님들, 그러니까 박정희 셰프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닭도 이런 맛이 날까 했을 때 제가 드린 답은 뭐였냐면은, 우리나라 닭도 이런 맛이 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보통 중앙일보나 이렇게 글을 쓰면은 토종닭은 질지지 않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하면은 보통 이렇게 댓글을 달려요. 토종닭 그게 맛있다고 그냥 그보던데 뭐 이런 이 국물 씹는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폐개닭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폐개닭을 잘못 먹었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폐개닭이 뭐냐면은 산란계 닭을 한 2년 3년 키우면은 그런 정도의 느낌이 나요. 근데 폐개닭이라고 해서 못 먹는 닭은 아닌데 잘만 요리하면 먹을 수 있는데, 잘만 요리하면은 이런 느낌의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이거는 우리나라 토종닭을 굽는 건데, 이게 순천이나 아니면은 전라도 지역에 가면은 토종닭 검색하시면은 뭐 백숙이나 닭도리탕도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숯불에 구워주는 데도 있어요. 이렇게 구워 먹으면은 진짜 맛있는데, 뭐 이런 살맛도 있지만은 토종닭을 구웠을 때 가장 앞권은 뭐냐면 껍질이에요. 껍질이 되게 쫄깃쫄깃하고 이 토종닭의 맛을, 그러니까 토종닭의 맛이 10량이라고 하면은 9량이 껍질과 날개에 있습니다. 이거는 여수인데요. 여수에 출장 갔을 때 이제 먹었던 건데, 토종닭을 이렇게 고기처럼 이렇게 발라놨어요. 살을. 그러고 나서 여기에 좀 있으면 숯불이 들어오는데 숯불에 구워 먹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삼겹살 뭐 등심 뭐 이렇게 우리가 늘상 구워 먹는 것들하고는 또 다른 맛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 근인데요. 그러니까 그 닭똥집이죠. 근이도 이렇게 구워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토종닭은 구워 먹으면 더 맛있어요. 이전에 우리가 이제 백숙이나 이렇게 닭도리탕 먹었던 이유는 그러니까 토종닭이 질기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먹었던 거고,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먹어도 이렇게 구워 먹어도 되게 맛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닭다리살은 흰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청리토종닭이거든요. 이게 붉은색이 나요. 그래서 어디 가든이나 아니면 그 외부 나가서 닭을 먹을 때 다른 거 이게 토종닭이 맞냐 안 맞냐를 구분하는 거는 딱 요거예요. 얘를 익히잖아요. 익히면은 다리가 흰색이 아니라 갈색이 돼요. 진한 갈색이. 그래서 가든에서 닭을 드실 때는 닭다리살의 색을 보면은 이게 갈색이 되면 그게 토종닭이 맞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얘가 허여멀건하다 싶으면은 걔는 이제 토종닭이 아닌 거죠. 그러면 닭다리살이 이렇게 된 건 처음 보시죠. 토종닭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토종닭이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토종닭을 먼저 먹기 시작했거든요. 얘네들도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전에 얘네는 1900년대에 토종닭을 없애기 시작했어요. 왜? 생산력이 없으니까는. 전쟁 시절에는 생산력이 되게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토종닭 대신에 외국종을 막 들어왔고 자기네 토종닭 거의 없앴어요. 그러다가 1960년대 얘네들이 미식붐이 불기 시작해. 올림픽 주문을 해갖고. 그래서 다시 토종닭을 살리기 시작해갖고 이 나고야 토종닭이 제일 먼저 뜨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나고야 코치니 60년대부터 이 일본 토종닭의 넘버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나라는 1994년도에 토종닭을 살리기 위한 거를 했기 때문에 일본하고 우리랑은 한 30년의 차이가 나요. 그래갖고 제가 재작년에 그러니까 2019년도에 일본의 나고야를 오로지 토종닭을 먹기 위해서 갔었거든요. 왜냐면은 우리는 토종닭이 질기다. 백수간이면은 보통은 그 뭐랄까요, 닭도탕만 먹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먹고 했더니면은 온갖 곳에서 먹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대바야끼라 해갖고 날개 튀김이에요. 그 맛은 그 교촌의 간장치킨하고 비슷한 맛이 나는데 얘 같은 경우는 토종닭의 날개가 근데 보통 어른 손가락만한 정도의 크기예요. 날개가. 그러니까 되게 큰 종이 되는 거죠. 얘를 튀겼어요. 튀기고 간장 양념을 해서 무친 거예요. 이 맥주 안주는 진짜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토종닭을 튀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토종닭은 튀겨도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튀겨서 먹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나고야에 있는 건데 철판이에요. 철판 안에서 이 닭의 모든 부위를 세분화해 갖고 구워주고 뭐 찌고 굽고 하는 사이에 다 해주는 거예요. 철판에서 굽다가 얘를 이렇게 이 뚜껑을 올리잖아요. 뚜껑을 덮잖아요. 그러면 약간의 찌는 형태가 되고 얘를 살짝 눌러갖고 굽는 형태도 되고 이 안에서 다 해주는데 아유, 이렇게 갔다 와서 제가 얘기한 거는 뭐냐면 토종닭은 질기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다만 이제 육개와 비교해서 질기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질기지 않고 쫄깃쫄깃한 거죠. 보통 저 같은 경우 집에서 토종닭을 오븐구이를 해주거든요. 오븐구이를 해주면 되게 맛있어요. 돼지 얘기인데요. 그 우리 돼지 한돈 있고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돈이라고 하지만은 토종 돼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우는 토종 개념이 명확한데 한돈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크셔 랜드레이스 주력을 해서 YDA를 하는데 요크셔하고 랜드레이스를 교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암돼지가 나오겠죠? 암돼지가 나온 거에다가 두력의 정자를 집어넣습니다. 그게 YDL이 됩니다. 그래서 삼원 교배종으로 하는 건데 적당히 새끼도 많이 낳고 적당히 잘 자라고 적당히 지방의 맛도 있고 이게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99%의 돼지 YDL이 됩니다. 근데 요새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죠. 뭐 버크셔용도 있고 이베리코도 있고 뭐 우리 흑돈 재래돼지도 있고 여기에 뭐 얼룩돼지라고 있는데 얼룩돼지는 여기 D 대신에 그러니까 듀록 대신에 버크셔가 들어갔고 YBL이라고 하거든요. 아이고 이런 것도 있고 듀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정제 제공용으로만 우리나라에서 사육을 하다가 요새는 이제 듀록종이라고 별도의 돼지고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각각의 맛이 다 달라요.
그 우리 흑돈 같은 경우에는 재래종에다가 그 이 두육을 교배한 게 우리 흑돈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요새 제주도에서 가면은 난축 맛돈이라고 하는데, 걔는 제주 재래돼지에다가 그 이 랜드레이스를 교배한 게 난축 맛돈이 돼요. 이렇게 이 그 종끼리 교배하면서 많은 종들이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얘가 우세종이에요. 우리가 먹고 있는 한 99%가 얘를 먹고 있는 거고, 돼지의 맛을 찾겠다 싶으면 이런 것들, 이런 종을 검색해서 하면은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 돼지고기 찾으면 삼겹살 아니면 목살 부위별로 해서 검색을 하죠. 근데 이 종으로 해갖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다양한 것들이 지금 인터넷에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많은 맛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지만 우리는 찾지 않는 거죠. 왜? 돼지고기는 삼겹살이니까, 돼지고기는 목살이니까.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앞다리살이나 뒷다리살도 되게 맛있거든요. 아까 제가 초반에 보여드렸던 그 돼지고기 수육 담는 사진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버크셔예요. 그거는 앞다리살로 삶아도 되게 맛있어요. 그러면 그 앞다리살로만 삶아도 얘네 원력돼지가 됐던 와이드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근데 가격은 얘네 삼겹살이나 아니면은 그 목살에 비해서 한 2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품종을 알면은 가격 그러니까 어떻게 그는 가게 부담이 적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굳이 삼겹살이나 목살을 안 찾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품종을 알게 되면은 맛이 되게 풍부해집니다. 다양해지고요. 얘는 버크셔 종인데요. 그냥 그 600돈이고, 이 버크셔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들어왔지만은 이제 한국의 토착종이 돼갖고 한국 보유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흑돼지 계통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라는 건 비슷하게 자라요. 근데 이 근섬유가 되게 얇아요. 그러니까는 근섬유가 되게 얇고 다발이 맞기 때문에 수분을 갖고 있는 능력이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는 큰 다발이 있는 것보다는 얇은 다발이 많이 있는 게 훨씬 좋은 거죠. 그러니까는 씹는 맛이 쫄깃쫄깃해지는 거죠. 그리고 비계 수분이 적기 때문에 비계가 되게 쫄깃쫄깃합니다. 그래서 이 검색을 한번 그 이따가 해보시면은 다양한 돼지의 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요리 방법들이 되게 다양해지고 맛도 되게 좋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보통 제주 돼지는 궁극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실은 아니에요. 제주 돼지는 이게 여기는 제주도에 가면은 열리지 가든이라고 해갖고 제주 토종 돼지를 키우신 분이 있거든요. 거기서 돼지를 잡아서 식당에서 내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내세요. 그러면은 이 근지방이 되게 두꺼워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돼지고기 모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호불호가 확실히 갈리거든요. 어떻게 갈리냐면은 지방만 좋다고 욕을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 맛을 아시는 분들은 아무 얘기도 안 하세요. 먹어보면은 아우 지방만 많아서 이게 뭐 할까 하는데 되게 쫄깃쫄깃하고 되게 맛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돼지고기 하면은 보통 얘기를 하시는 게 뭐냐면은 그 이 지방의 맛 뭐 이런 것부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얘는 기본적으로 어 그 보통 제주 돼지 하면은 그 멸치하고 같이 찍어 먹잖아요. 그건 왜냐면은 맛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멸치젓이 필요 없어요. 그냥 소금만 해서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 돼지곰탕이에요. 이 서교동에 있는 그 옥동식이라고 하는 그 돼지곰탕집인데, 이거는 돼지고기 갖고 맑은 곰탕을 끓인 거예요. 보통 우리가 곰탕 하면은 소고기만 생각하는데 돼지고기의 품종을 바꿔버리니까는 이런 맑은 곰탕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버크셔 종 갖고 만든 곰탕이에요. 버크셔 앞다리하고 뒷다리만 써갖고 얘를 1시간 정도 삶아요. 그러고 나서 그 국물을 냉동고에 넣어요. 냉동고에 넣고 나면은 위에 그 라드라고 해서 돼지 기름이 뜨거든요. 걔를 걷어내면은 이런 국물이 나오는 거야.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채소 국물을 같이 쓰긴 쓰는데, 같이 할 때 아까 말씀드린 우엉을 같이 넣게 되면은 이런 국물의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돼지고기 육포인데요. 예전에 돼지고기 잡내가 많이 날 때는 뭐 간장물도 바라고 뭐 하는데 요새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소금만 넣고도 돼지고기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가정용 그 건조기에 넣고 하잖아요. 그럼 진짜 맛있는 육포가 되고요. 요 비계 부분 있잖아요. 비계 부분 따로 이제 점여갖고 소금 해갖고 고기보다 한 4시간 정도 더 말리시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맛있는 핑거푸드가 됩니다. 그래서 맥주 마실 때 이 비계랑 같이 드시잖아요. 진짜 맛있습니다. 이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세상에는 뭐 뭐 잡초 이런 얘기하죠. 잡어 있고 뭐 잡초 얘기 많이 하는데 세상에 잡어하고 잡초는 없습니다. 잡놈은 있어도 잡어하고 잡초는 되게 제 생각이거든요. 이거 민어인데요. 여름 되면은 이제 민어를 많이 드십니다. 많이 먹으라고 또 얘기하고 많이들 찾죠. 근데 사실 민어는 그냥 평소에 먹던 음식이었어요. 이게 이제 1960년대 기사인데요. 생선 가게는 민어가 제철이라 온통 민어판이다. 지난주 250원에서 70원이 아니라 180원 내렸다. 이게 뭐냐면은 신문에 이 장바구니 기사예요. 장바구니 기사에 이렇게 나올 정도로 가면 얘는 그냥 지금의 고등어 수준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고등어도 아예 안 나왔어요. 왜냐면은 낼 이유가 없으니까는 고등어 맛없는 고등어를 왜 먹어요? 민어가 있는데. 이렇게 민어라는 게 국민 생선이라고 백성이 먹던 생선인데 갑자기 고급 어종이 됐던 이유는 뭐냐면은 안 잡혔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 민어 이게 한 관이에요. 그러니까는 한 관이 4kg거든요. 4kg에 180원이었고 담배 한 갑에 150원이었어요. 민어 4kg랑 담배 한 갑이랑 비슷했던 가격인 거죠. 그리고 남의 18개 살 돈이면 민어 4kg를 샀던 거였던 거죠. 근데 얘가 왜 이렇게 됐냐면은 안 잡혔기 때문에. 1924년도에 2만 톤이 잡혔고 1962년 4천 톤이 잡혔고 2016년도에 4천 톤이 잡혔던 거예요. 근데 이때는 기계도 달랐고 배도 달랐고 그 다음에 그 이 인구수도 달랐던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5천만이 넘는 거고 그때는 아마 62년도 3천만이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찾는 사람들은 이만큼 늘었는데 잡히는 거는 줄었어요. 그러니까 민어가 금값이 돼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하면 2000년 초반에 아예 안 잡혀갖고 진짜 이만큼 늘었던 적이 있었던 거죠. 민어를 먹기 좋은 시절이 언제냐면은 봄철이에요. 얘네들이 산란을 준비하기 위해서 뭔가 막 마구보자고 먹고 이게 돌아다닐 때, 그러니까 5월에서 6월 사이가 가장 민어 먹기 좋은 시절이고 가격도 안 비쌉니다. 민어가 언제 가장 비쌌냐면 초복 때가 가장 비싸요. 초복 때 그물로 잡은 것들은 3만 원, 키로에 3만 원, 3만 원 하던 것들이 말복이 지나고 여름휴가 딱 끝나냐면 얼마까지 떨어지냐면 15,000원까지 떨어져요. 왜?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는. 그럼 초복대 맛이나 말복대 맛이냐 민어 맛이 뭔 차이가 있겠냐? 없어요. 차이가 뭐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는 잡아도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는 경매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어를 드시려고 하면은 봄철이나 지금도 괜찮아요. 이번에 그 저기 거제 출장을 갔더니만요. 한 3kg짜리, 4kg짜리, 3kg 정도, 4kg 정도 되는 민어가 가격이 얼마까지 나가냐면은 한 마리에 4만 원 되더라고요. 보통 그 정도 크기라고 하면은 초복대 정도 됐으면 한 10만 원 정도 했겠죠. 키로에 한 2만 5천 원 분다고 하면은 경매가가 그 정도 되니까는 실질적인 판매가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어는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어를 굳이 여름에 찾아 드실 필요가 없고 뭐 이런 얘기 뭐 많이 얘기하는데 큰 생선 같은 경우에는 다 좋습니다. 특히 이제 요새 이제 대구가 많이 잡히잖아요. 대구 한 마리 큰 거 민어 정도 크기라고 하면은 이런 지금 사진에 난 민어 크기라고 하면은 얘는 여름철에 사면은 한 25만 원, 30만 원 정도 하는데 대구는 요새 얼마냐면은 한 7만 원 정도 해요. 같이 그 지금 민어피처럼 이렇게 푹 구워서 먹잖아요. 똑같습니다. 국물의 형태는 똑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방송용이기 때문에 왜 민어곰탕 하는데요.
대구곰탕도 민어곰탕 못지않게 국물도 잘 우러나고 맛도 좋습니다. 그래서 민어하고 다른 생선하고 이게 비교를 해봤을 때 큰 차이가 없어요. 민어가 뭐 몸에 좋다고 하는데요. 이게 뭔 차이가 있어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고등어보다 더 적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굳이 우리가 이게 생선을 구분할 필요가 없이 그냥 내가 좋아하는 생선, 내가 맛있는 생선을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맛에는 순위가 없고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그는 구분하기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맛에는 순위가 없고 있는 거죠. 이거는 소고기 관련된 건데요. 어, 어떤 이 서울시 의원이 이런 걸 한 거죠. 친환경 유통센터에서 3등급 소고기를 썼다. 등급이 낮은 거를 썼다고 해서 그러니까 질타를 했다는 내용이 이제 기사를 썼던 건데, 등급이 낮다고 해서 맛있까지 낮은 건 아니거든요. 이건 되게,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로 모르는 거죠. 소고기라는 거는, 어, 우리가 먹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 이 범주 안에 다 있거든요. 암소, 거새우, 황소 등급은 이렇게 되는 거고, 요새 이제 육량 등급은 이제 얘기 안 하고 있고, 그냥 먹이는 방법에 따라서 이게 되는 건데, 사실 우리가 먹고 있는 대부분에서는 암소 원뿔이나 거새우 투뿔이 대부분 되게 많아요. 황소 같은 경우 요새는 키우는 데가 되게 없는데, 사실 실제 맛은 황소가 되게 좋아요. 암소도 되게 좋죠. 왜냐면은 암소 같은 경우에는 뭐 삼산이나 사산한 거는 이 마블링이 안 나오기 때문에 등급은 되게 1등급이나 2등급밖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씹는 맛이 있거든요. 근데 거새우 같은 경우에는 등급은 되게 잘 나와요. 투뿔이나 웬만하면 한 완뿔이 나오는데 얘는 되게 맛이 심심해요. 왜냐면 거새라는 게 뭐냐면은 이 황소를 6개월, 그러니까 송아지 때 얘를 불알을 제거하는 순간에 거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얘는 맛이 되게 맹해요. 그래서 등급은 되게 좋은데 이상하게 이 심심하다 하는 대부분의 소들이 이 거새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화시구고요. 화시구는 되게 뭐랄까요? 씹는 맛이 있어요. 이 32%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소를 1년에 한 40만 두, 그러니까는 한 35만 두 정도 잡거든요. 그 중에서 32%가 2등급 이하의 등급 판정이 나와요. 그러면 얘는 맛없는 소일까요? 아니면 얘는 못 먹는 소일까요? 아니죠. 그죠? 어, 이거는, 이제 제가 저기 어쩌다 어른에 나가서 강의했던 내용인데요. 잠깐만 보고 좀 넘어갈게요. 여기서 진짜 제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은 황소를 얘기했던 거거든요. 이게 목소리 나가나요? 지금 소리는 나오지 않는데요. 혹시 링크 있으면은 공유해 주시면은 단톡방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따 그러면 이거는 파일로 해서 드릴게요. 이거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완뿔하고, 그러니까 투뿔하고 3등급의 차이는 뭐냐면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지방의 맛이 좋은 거고 3등급은 단백질의 맛이 좋은 거예요. 이게 얘는 어떻게 보면은 뭐 공부 잘하는 애, 얘는 공부 못하는 애가 아니라 다른 거죠. 그래서 너는 이 소고기를 먹으면은 지방의 맛에 이 지방 가득 퍼지는 지방의 풍미를 즐기고 싶어 그러면 얘를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씹는 맛이 좋아 그러면은 단백질 맛을 좋아 그러면은 얘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쇼핑몰도 운영하고 있지만 저는 유기농 황소를 팔고 있는데요. 유기농 황소나 아니면 풀먹인 소를 먹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고기는 씹어야 맛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저기 장흥에 보면은 그 풀먹인 소라고 해갖고 풀만 먹이는 소를 키우신 분이 있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 고기를 먹잖아요. 그러면은 고기가 이만한 덩어리가 있다고 하면은 걔를 씹어요. 그러면은 이게 크기 단위로 해서 분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만했던 덩어리가 요만해지고 요만했던 덩어리가 요만해지고 세포 단위까지 분해가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맛을 계속해서 내보내줘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기름이 되게 세기 때문에, 기름이 되게 풍부하기 때문에 씹다 보면은 이게 지공지공 씹다 보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야. 기름이 많기 때문에 윤활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씹는 단위가 되게 좋기 때문에 이 고기 먹는 맛이 있어요. 특히 이제 마블링이 없다고 해서 얘네 즐길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요새 고기들은 대부분 황소 파는 데들 가보시면은 한 보름 정도 아니면 20일 정도 그 숙성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사후 경직도 끝났고 어느 정도 숙성이 됐기 때문에 전혀 질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 끝나고 한번 황소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기천한우라고 해갖고 황소만 파는 정육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저기 그 뭐랄까요, 되게 맛있습니다. 제가 잠깐 전원 좀 연결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끝으로는 이제 쌀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쌀 품종이 200가지고요. 그 다음에 쌀 브랜드는 2,000가지가 넘습니다. 뭐 언니 맷쌀부터 해갖고 뭐 청풍 명월쌀. 그래서 쌀 품종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쌀을 선택함에 있어갖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품종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부분 이제 심는 쌀들이 일단 요 안에서 이제 변하지 않고 나중에 말씀드리는 그 한 20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냥 최고 품질 쌀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건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 보통 우리가 이게 먹는 쌀은 두 가지라고 보면 맵쌀이 있고 반찹쌀이 있습니다. 반찹쌀이 뭐냐면은 찹쌀하고 그 맵쌀하고 중간 형태에 갖고 가는데 골드킨 사모, 뭐 백진주, 밀키킨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암밀수 함량이 13%, 9%, 11에서 12%인데 찹쌀은 이제 0에서 1% 정도 되는 거고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해줬냐면은 현미 같은 거 드실 때 되게 좋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게 밀키키는 일본에서 들어온 품종인데 얘네들은 이제 초밥용으로 원래 개발을 했지만은 얘도 그 현미로 드시면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현미가 약간 딱딱한 감이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얘네들 현미를 드시면은 약간 씹으면 쫄깃쫄깃한 형태가 나요. 그래서 현미를 드셔도 되게 맛있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최고 품질벼라고 해갖고 그냥 나라에서 매년 정해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 이런 걸 심어야지만 내가 니네들한테 수매를 해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런 쌀 중에서 농협이나 이렇게 수매를 하는 데서 정해줘요. 그러면은 이런 거 이렇게 심으시면은 그 장려 품종이 되는 거죠. 장려 품종만 우리는 수매를 해줍니다라고 해갖고 이런 거를 되게 키우고, 뭐 영어정미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에서 많이 심고, 뭐 일품이나 이런 것도 많이 심고, 호품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호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좋은 품종을 좋게 좋은 품종이지만은 그 비료를 많이 주면은 얘네들이 수확량이 되게 높아져요. 높아지는 대신에 이 미질이 되게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역마다 미는 품종들이 따로 있어요. 뭐 경상북도에는 어떤 거, 경상남도는 어떤 거, 또 충청북도는 어떤 거. 근데 이 요새 이제 충청북도나 충청남도 뭐 이 경기도는 요새 어떤 걸 많이 심냐면은 요새 이 삼강쌀을 많이 심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 가면은 지역 브랜드만 있었거든요. 브랜드, 무게, 가격 세 가지만 있었는데 요새 이마트나 이렇게 가면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앞서 얘기한 뭐 지역 이런 것보다 가격보다도 제일 먼저 품종이 크게 써 있어요. 그게 맞거든요. 예전에는 그 일반계라고 해갖고 이런 쌀들 다 섞어서 그냥 수매를 해갖고 그냥 도정을 해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미질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쌀 선택할 때 내가 좋아하는 반만, 얘네들 조금씩 미질 차이가 있거든요. 얘네들 이제 내가 좋아하는 쌀이 어떤 건가 해갖고 찾으시면은 되게 좋습니다. 이 양곡 표시사항이고요. 여기서 보면 단백질 함량이 있는데, 단백질 함량이 뭐냐면 대부분 이제 6% 이하에 돼 있는데, 단백질 함량이 높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단백질 함량이 높으면은 쌀이 그 밥이 되면서 물을 흡수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약간 뭐랄까 질겅질겅 씹힌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단백질 함량이 왜 높으냐면은 비료를 많이 줬을 때 단백질 함량이 높아집니다. 왜냐면은 질소, 인, 칼리 3대 그 비료 요소라고 했잖아요. 질 속에 비료를 많이 주면은 이게 단백질 함량이 높아지면은 이제 생산량은 되게 많아지는데 이제 밥맛이 되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 함량을 여기서 조사하는 이유는 그게 미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쌀을 선택하면서 갖고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한 건데, 아까 말한 품종, 그다음에 도정일자. 도정일자는 뭐냐면은 보름, 그러니까 도정하고 나서 보름이 지나면서 쌀은 미질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 도정이 가장 이른 거를 사시는 게 가장 좋고, 그러니까 내가 사는 시점에서 뭐 어제가 됐던 그제가 됐던 멀리 떨어지지 않을수록 되게 좋은 거고요. 만약에 뭐 이게 마트나 이런 데 가서 이 도정 날짜 보면은, 특히 장사 안 되는 마트 가서 보면은 도정 날짜 한 달 지난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같은 돈을 주고 사더라도 되게 손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도정 일자를 좀 이렇게 신경 안 쓰고 사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요새는 이제 그 이 뭐 쿠팡도 있고 뭐 이렇게 뭐 마켓컬리도 있고 많은 것도 있지만은, 다른 농협에서 사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그 농협 홈페이지 가서 사시면은 요새는 5kg 단위, 10kg 단위로도 많이 하지만은, 얘네들도 무료 배송해 주면서 그러니까 주문한 날에 다음 날에 도정을 해 갖고 발송을 해 줘요. 가장 그 저렴하면서도 가장 그 신선한 쌀을 쌀 수가 있는 거죠. 쌀은 신선할수록 좋은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신선할수록 좋은 게 뭐냐면 쌀이에요. 그리고 이 쌀이 가장 맛없을 때가 언제냐면은 장마 때예요. 그 장마하고 지나고 그다음에 추석 때 쌀이 가장 맛없습니다. 추석 때 우리는 뭐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시절이라고 하는데, 오곡백과가 익는 시절이 아니라 익으려고 준비하는 시절이거든요. 추석 때는 모든 그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이 맛이 별로예요. 특히 이제 배 같은 경우에는 뭐 신고배 같은 경우에 되게 크고 되게 좋잖아요. 그게 아까 얘기한 지베렐린하고 성장촉진제를 넣었고 크기하고 색깔만 낸 거고, 그 다음에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에다가 배를 키워요. 그래갖고 2월 달부터 하우스에다가 보일러를 틀어갖고 애를 따뜻하게 해줘요. 그래갖고 꽃을 일찍 피워갖고 9월에 추석에 맞춰서 얘를 출시를 해요. 그러면은 외관은 되게 좋은데 딱 먹어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추석 때 배를 샀는데 배가 맛없는 것들 만났는데, 친구인데 품종은 친구야. 근데 모양도 되게 좋아. 근데 맛은 없어. 그게 다 그렇게 하우스에서 키운 배들이에요. 그래서 9월 달에 만약에 추석이 있다 그러면은 배는 사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뭐 다른 거다, 뭐 이 화산이다, 아니면 다른 배다 싶으면은 그런 거 사셔도 되는데, 일반적인 그 신구배는 9월달, 10월달에 사시는 게 아니라 11월 넘어서 사셔야지만 신구배는 맛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쌀은 이제 포장 단위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전에는 밥을 많이 먹고 하니까 20kg도 하고, 이제 요새는 10kg나 5kg 단위로 자주 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품종,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품종을 어떻게 사냐면은, 저는 품종을 백진주를 삽니다. 그래서 백진주 품종을 선택을 해갖고 안동농협에서 삽니다. 그러면서 포장은 5kg 단위로 삽니다. 그게 사면은 가장 맛있는 쌀을 사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한번 사보시면은 되게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밀키킨 얘기인데, 밀키킨 얘기인데, 그거는 이제 향나는 쌀이거든요. 우리나라 쌀 품종에서 이제 밀키킨 3라고 요새는 이쪽 저쪽에서 많이 사는데,
뭐 그 종류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는 뭐 월향미, 뭐 수양미부터 해고 되게 많은데 그 품종이 뭐 조선 향미도 있고 하는데 그 쌀의 품종이 뭐냐면 골드캔슬이고 그게 히말라야 야생종에다가 국내 품종을 교배해서 만든 건데 걔는 밥을 하면은 운동내가 닳을 정도로 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되게 괜찮은 쌀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쌀값이 많이 변했지만은 이게 3인 기준으로 해갖고 쌀값을 이렇게 하는 건데요. 하루에 이거 비해서는 한 1,000원 정도 더 들어가요. 하루에 내가 집에서 한 끼 정도 먹는데 이 좋은 쌀로 해서 맛있는 쌀로 해서 먹게 되면은 하루에 1,000원 정도 부담이라고 하면은 별 부담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호남미를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골드캔슬을 쓰는 게 훨씬 더 밥맛에 있어서 좋고 밥맛이 좋으면은 반찬이 별로 없어도 돼요. 한두 가지만 있어도 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이 한상을 차리게 한 비용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의의 이제 끄트머리로 가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름을 불러달라는 거죠. 궁극적인 얘기는 뭐냐면은 품종이 있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감자 주세요가 아니라 스미 감자 주세요, 두백 감자 주세요, 아니면은 버크셔 주세요, 아니면 황토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불러달라는 거죠. 이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에 품종이 되게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제철과 재료를 알면은요, 다양한 맛을 알고 그 요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건 사과거든요. 얘는 강웅이고 얘는 이게 피크닉이고 얘는 그 저기 시나노 골드거든요. 사과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빨갛다고 생각하는데 빨간 사과 얘는 그 홍옥이고요. 사과가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있어요. 이 노란 사과 시나노 골드 같은 경우는 향이 되게 좋아요. 예전에 이제 노란 사과가 한번 망했던 그 저기 뭐야 골든 사과라고 인도 사과라고 있었는데 그건 되게 퍼석퍼석했는데 얘는 한겨울이 돼도 되게 아삭아삭하면서 향이 되게 좋은 사과거든요. 그래서 사과 주사가 아니라 뭐 부사 같은 경우에는 부사도 종류가 13종류가 있어갖고 맛이 제각각 달라요. 뭐 동부치로도 있고 뭐 로얄 사과도 있고 미얀마도 있고 되게 많은데 그런 품종을 우리가 조금씩 알게 되면은 다양하게 즐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예전에 이제 템표에서 강의할 때 썼던 말을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응했던 건데 진짜 아는 만큼 맛있어집니다. 이게 이제 품종이고 제철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